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LCC 관련주들 좀 살펴볼 텐데요. 주말 사이에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거랑 별개로 이제 주식시장 관련해서 종목들 좀 살펴보면 관련주들 흐름 좀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 보이고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도 좀 같이 열어주실까요? 양자암호랑 로봇은 오늘 CES랑 좀 같이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양자암호는 내년에 좀 가장 관심받는 섹터, 테마 중에 하나로 지금 꼽혀 있는 상태입니다. 유엔에서도 내년을 양자암호의 해로 지정을 하기도 했었고 금요일장에서 미국 시장이 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양자암호 쪽은 그래도 견고하게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로봇 또한 CS 모멘텀 같이 남아있고요. 삼성전자에서 이 CS 모멘텀 타고 보핏도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아주 살짝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가지 테마 살펴봤고요. 이사님, 이 중에서는 어떤 쪽부터 먼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조금 양자암호 쪽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LCC를 봐야 되겠지만 좀 안 좋은 소식인데 굳이 안 좋은 소식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자암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2023년 상반기에 AI가 태동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이 좀 이슈가 됐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양자암호도 아마 지금은 그런 맥락을 좀 해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빅테크들이 최근에 구글도 마찬가지죠. 빅테크들이 어떤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서 양자 컴퓨팅을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글쎄요, 아직까지는 비용적인 측면. 근데 이 얘기가 2023년도 상반기에도 비슷하게 나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태동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런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서 상용화에는 그래도 약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속도는 좀 더 빨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양자 컴퓨팅의 어떤 본격적인 활성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AI가 작년에 하드웨어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상반기 하드웨어에서 하반기에 와가지고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용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제 수익성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양자암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수익성까지 연결되기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경우는 리게티 컴퓨팅이 10%가량 급등을 하게 되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 리게팅 컴퓨터뿐만 아니라 많은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이 이제 탄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제 산업적인 성장과 주식시장을 좀 별개로 보게 되면서 어쨌든 새로운 테마가 나타났던 것 때문에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부각이 되겠지만은 아직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지금의 어떤 AI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익성이 발생되고 있는 섹터라든지 업종과 연결시키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보게 된다면은 양자암호는 시장의 어떤 트렌드에 맞는 어떤 테마로서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상 미국 기업 대비해서 우리 시장으로 끌고 들어왔을 때는 그 관련주들이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살짝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가 좀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자암호랑 로봇이 어쨌든 지금 CES 2025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벤트 대비해서 주가 반응이 크게 폭발적으로 사실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대를 좀 걸어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AI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로봇이나 양자컴 플러스 알파로 지금 붙어 있습니다. 이벤트 플레이 가능할까요? 1월 7일까지 남아있긴 하거든요, 아직. 로봇은 일단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양자암호 그리고 CCUS 그쵸.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 관련 종목들이 단기 시세를 내는 부분들을 좀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또 이제 이번 주 같은 죄송합니다. 이번 주가 아니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 로봇이 이제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들썩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테마 흐름들을 봤을 때 새로운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자암호, CCUS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수렴에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단기간 시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로봇 관련주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로봇 같은 경우에 트럼프 정부 그리고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CS2025 관련해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CS2025 같은 경우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쪽으로 좀 더 이제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최근에 어쨌든 그 조선소의 용접로분이 이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 일단 단기 시세를 먼저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였던 수혜라든지 CS는 그런 것들이 좀 임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부각이 되고 난 뭐 이제 다음 주기 때문에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짧게 보고 임박하게 되면서 그때 가서 CS 관련돼 가지고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7일로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벤트가 임박하게 되면 또 세론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를 보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좀 보내게 됐는데 마무리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내년을 좀 대비해서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조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현재 분위기 보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개장하고 난 이후에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오늘 좀 적극적으로 매매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앞 질문에서 네. 제가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이제 테마 흐름들을 제가 짚어드렸잖아요. 근데 월이 바뀌게 되면서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해가 바뀌게 되면서 그런 흐름들은 또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달이 바뀌게 되면서 주도 섹터가 나타났던 것처럼 아마 해가 바뀌게 되면서 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제가 봤을 땐 시장을 접근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퍼스트 무브가 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만약에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게 된다면은 그와 맞는 뭐 주도 섹터라든지 그리고 테마군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한번 접근해 보심이 제가 봤을 때 확률적으로 수익 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다음 테마는 어떤 게 될 것인가, 다음에 내년에 주도 섹터는 뭐가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사님 마지막으로 가장 그럼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섹터는 어딜까요? 좀 빤하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조선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거 조금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아시겠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서 MRO 관련돼 가지고 수혜가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조선은 올해 실적이 분명히 턴어라운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조선주 얘기할 때 이제 과거에 뭐 LNG선 2억 5천만 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고가수주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100%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올해까지도 2021년도까지 받았었던 저가 수주 물량이라든지 간신히 흑자로 넘어간 물량이 아직도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 이제 다 깔끔하게 쉽게 내려가게 되고 내년에는 2022년도부터 발생됐었던 고가수들이 다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이유를 알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내년에 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면은 실적수로 조선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달에 좀 빨리 그 반응이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그게 더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